반갑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맨입니다. 오늘은 동력분전함 제작 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분전함이란 공장 및 건물 등에는 전등 및 전열의 외의 설비와 장비 등의 전원 공급 차단을 위한 전기 분전함 즉 동력분전함이 꼭 필요합니다. 동력분전함 제작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무엇일까요? 전기 담당자로서 동력분전함을 제작하게 된다면 무엇을 검토 및 고려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검토되는 사항들은 제작 전에 동력분전함 제작업체나 공사업체에 사전 정보를 주어 동력분전함 제작 시 전기 담당자가 원하는 시방대로 제작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시방이 정해지면 동력분전함 제작 전에 최종 도면을 제출받아 제작 전 승인하도록 조건을 정하면 보다 확실하고 원하는 동력분전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동력분전함 제작 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력분전함에 부착될 계기류 및 스위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동력분전함에는 전압계, 전류계, 전력량계, 파워램프, 상선택 스위치 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력 사용량 확인을 위한 적산 전략계 타입은 어떤 타입으로 할 것인지 사전 사양을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공장이 디지털화 및 전력 사용량 데이터 수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사양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적산 전력계도 종류에 따라 금액 및 사양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사양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동력분전함의 설치 위치에 따라 공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양문도화로 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측에 보면은 동력분전함을 위에서 보고 그린 것인데요. 단문도화와 양문도화 간에 앞에 차지하는 공간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양문도화는 동력분전함의 도화를 양쪽으로 열어서 동력분전함의 앞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용이합니다. 네 번째는 케이블 고정 브라켓 설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력분전함의 좌우측에 브라켓가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라켓가 없는 경우에 케이블 포슬 및 결선 시에 고정하고 묶어둘 데가 없기 때문에 설치 시 지저분하고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동력분전함 판넬 철판 두께를 사전에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판 두께가 2.3T 정도는 양호하고 튼튼하나 제작사에서 원가 절감 및 제작에 용이하게 1.6T나 그 이하로 정도로 제작된다면 동력분전함이 튼튼하지 않겠지요. 여섯 번째는 380V나 440V 등 중선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제작 시 차단기 타입 및 부수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선선이 있는 경우 차단기도 다르니 이를 참조하여 제작이 필요합니다. 혹시 깜빡하고 중선선을 빼먹고 제작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해지니 사전에 중선선 필요한 부분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동력분전함이 설치 후에 케이블 덕트나 트레이가 연결될 경우에 사전에 연결 설치 위치에 덕트 사이즈를 고려하여 미리 절단 제작하면 연결 작업 시 설치 공사가 용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덕트를 상부나 하부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 위치에 맞춰서 미리 덕트 사이즈를 절단해 두면 아주 용이합니다. 최근에는 전기 안전이 강화되어 동력분전함의 관련자 외에는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잠금장치 설치가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잠금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를 하는데 번호키를 설치하든지 손잡이 열쇠 등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설치한 사진이나 샘플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로 키가 있는 손잡이의 경우에 키를 분실하거나 관리가 어려우므로 번호키를 설치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력 분전압 내 접지 단자대 위치 선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케이블이 하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나 상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접지 단자를 좌우측으로 설치하는 것이 케이블 포슬 시 용이하고 접지 선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즉 케이블이 상부에 들어오는 거 하는지 하부에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접지 단자 위치도 같이 상부 하부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스바에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게 제작해야 합니다. 동력 분전압 제작 시에 예산에 따라 내부 이중도화 제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판넬 내부에 각 스위치별로 이름표 부착할 수 있는 명판함을 설치되는지도 확인하시고요. 다음으로 동력 분전압 제작 시에 동력 분전압 명칭을 미리 정해주어 판넬문에 명판을 제작해오도록 하면 다 일이 줍니다. 또한 공장마다 동력 분전압의 색상이 규정되어 있으면 미리 색상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색상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동력 분전압이 있는 경우에 색상 차이로 보기가 이상해 다시 페인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바로 옆에 동력 분전압이 있는 경우에는 옆 동력 분전압의 높이를 맞추어 주면 보기가 훨씬 좋습니다. 설치 위치에 따라서 외부나 습기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스로 제작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일반 동력 분전압의 경우 장시간 시간이 지나면 부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서스가 곤란하면 페인트 코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중 코팅이라든지 페인트 방식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력 분전압을 벽에서 부착할 것인지 바닥에 설치할 것인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벽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벽면 부착용 브라켓이나 고정할 방법에 대해 사전 요청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력 분전압 내부 내용물 즉 상세 차단기 타입, 용량, 수량 등의 설계는 공장 및 설비 용량에 따라 제작 조건이 달라집니다. 우선 내부 내용물을 먼저 결정되어야 동력 분전압 제작 방안 및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상시 차단기는 예비 차단기를 설치해 두어야 합니다. 예비가 없을 경우 향후 추가 설비가 있을 경우 결선에 문제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지금 예를 들어서 동력 분전압을 하나 인터넷에서 받아왔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좌측 동력 분전압에 판넬 조작 스위치 및 계기류 명판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양문도화 및 단도화인지 사전 검토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 적산 전력계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동력 분전압에 전원 공급 확인 램프가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일반적으로 하부로 케이블 설치 시에는 100에서 150 정도의 동력 분전압 내부에 하부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력 분전압은 양문도화인지 단문도화인지 한번 사전에 검토되었는지, 또 접지 단자를 좌우측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닌지, 좌측도 또한 스위치 명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부스버가 노출돼서 중판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안전공사나 이렇게 검사가 왔을 때 지금 부스바 쪽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 동력 분전압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력 분전압 제작 시 검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는 제작 시방을 제작업체에게 요청한 후 제작 전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업체에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사전 시방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맞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업체의 단가나 제작이 용이성에 따라 제작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제작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막상 설치하게 되면은 꼭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작 완료 후에 납품 설치 시 지금까지 시방에 대한 요청 사항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슨 업무든 사전에 미리 제작 시방을 확인 요청하는 것이 제작 후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장하는 업무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정상화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동력분전압 제작 시 검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